여러분 안녕하세요. 박수경 박사입니다. 자, 이번 시간에는요, 남편 외도 후 나타나는 이상심리, 아내들의 이상심리에 대해서 이제 강의를 찍어서 올려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자, 남편 외도를 발견하면은 남편에 대한 어떤 배신감, 뭐 분노, 이런 감정들로 인해서 이 마음이 힘들어지는 그런 고통을 겪게 되는 거는 대부분의 아내들의 공통적인 부분일 거예요. 예. 남편을 추궁하면서 심각한 어떤 부부싸움을 하게 되고, 이런 증상을 반복하면서 심각한 어떤 부부 위기를 겪게 되겠죠. 그래서 남편의 외도로 발생한 분노를 치료하기 위해서 수많은 노력들을 하게 됩니다. 특히 아내들이 그 남편의 외도를 그 외도에 대한 이 분노를 치료하기 위한 그 노력들은 가장 쉽게 하는 게 이제 남편에 대한 추궁이고요. 그 다음에 이제 왜 외도를 했는지 수많은 정보를 찾는 거예요. 수많은 정보. 예. 정보 추궁을 하면서 또는 정보를 찾으면서 아내들의 분노가 더 커지기도 하고요. 예, 증상이 더 악화되는 경우가 굉장히 많아요. 예, 실질적으로 치료가 되는 것보다 악화되는 경우가 더 많죠. 그래서 제 유튜브 채널에는 조금이라도 도움이 되실 수 있도록 유튜브에 있는 그 채널에 있는 영상을 전체적으로 이렇게 들으시게 되면은 그래도 분노는 완화될 수 있도록, 워낙 이 분노의 강도가 세고 힘들기 때문에 분노를 완화시킬 수 있도록 그렇게 영상을 찍어서 올려놓은 거예요. 그러니까 반복적으로 들으면 분노는 이제 가라앉게 되는 거죠. 근데 이게 치료가 된 것은 아니에요. 예. 분노만 가라앉는 거죠. 분노가 가라앉으면 그 다음으로 오는 증상이 뭐냐면은 이상심리예요. 이상심리. 이상심리는 뭐냐면 급격히 심리가 다운이 되는 거예요. 예, 그러니까 막 우울증 같은 걸 또 겪게 되기도 하고요. 이상심리가. 그 다음에 공황장애 증상처럼 숨이 좀 안 쉬어지는 그런 증상도 나오고요. 그 다음에 조울증 증상처럼, 예, 좋았다 나빴다 이런 증상들을 겪게 됩니다. 예. 그래서 남편 외도로 발생하는 분노보다 심각한 거는 이렇게 이상심리가 발생한 거, 이게 이상심리예요. 이상심리. 그러니까 감정이 힘들어지는 거죠. 이 이상심리의 특징은 뭐가 있냐면 자기는 엄청 힘들고 고통 속에 놓여 있어요. 그리고 감정이 막 들쑥날쑥 그래요. 근데 주변 사람들은 좀 잘 인식을 못하죠. 이 사람이 얼마나 힘든지. 이 분노를 할 때는 주변 사람들을 좀 힘들게 해요. 본인이 너무 힘드니까 본인도 힘들고 주변 사람도 힘든데, 이제 이 이상심리는 자기 고통이 더 심해지는 거죠. 그리고 감정이 이렇게 행복해지는 것이 아니라 좋았다 나빴다 이걸 계속 반복하다 보니까 어떠한 노력을 해도 이제 좋은 감정으로 안 되니까 힘들어지는 상황이 되는 거예요. 예. 그래서 대부분 아내들은 이런 걸 잘 모르니까 심리적 갈등이 많아지고요. 그 다음에 어느 순간 이런 이상 심리들이 쌓이면은 분노를 더욱 확대시키면서 자신도 힘들고 상대도 힘들고 이제 막 그런 형태로 가게 되는 거죠. 그러니까 이 분노라고 하는 것이 일시적으로 좋아진다고 그래서 그게 실제 좋아지는 것이 아니라 이상심리로 이제 발전을 하게 돼요. 그래서 이 외도 트라우마는 반드시 철저한 치료가 필요합니다. 철저한 치료. 이 치료를 하지 않으시면은 일시적으로 좋아졌다고 그래서 이게 좋아진 게 아닌 거죠. 저희 센터가, 제가 이제 심리 상담을 한 지가 지금 한 20년 정도 되었어요. 저는 주로 이제 트라우마 치료를 많이 했습니다. 여성 트라우마. 예. 2010년도부터는 남성들에 대한 심리 연구도 많이 했고, 남자들에 대해서도 심리 치료를 많이
했죠. 예, 그 전에는 이제 여성 위주로 하다가 이제 2010년도부터는 이제 남성들에 대한 심리 치료도 많이 했었고, 그러면서 이제 부부 치료에 대한 이제 다수의 경험을 갖고 있어요. 오랜 기간, 한 20여 년 동안. 그러면서 이 여자를 심리 치료하는 방식과 남자를 치료해야 되는 방식이 전혀 다른 방식이라는 것을 이제 정리를 해서 트라우마 치료를 하고 있는데, 여자들 같은 경우는 이렇게 이제 이상심리가 발생을 하면 이 감정의 문제가 심각하게 발생을 하다 보니까 감정적으로 안정이 안 돼요. 예. 그래서 이상심리 문제는 남편에도로 발생한 어떤 심리적 어려움과 어떤 그 고통에서 일시적으로 벗어나기 위해서 계속 아내들이 수많은 노력을 하면서 그 잘못된 방식으로 이제 노력을 하다 보면은 중독으로 빠지기도 하고 맞바람으로 가기도 하고 여러 가지 이제 더 힘들어지는 그런 문제가 발생되는 또 원인이 되기도 해요. 그래서 이상심리가 작용을 하면 이제 심리적으로 안정이 되는 듯 느끼지만 이상심리가 2, 3일에 한 번씩 이제 이렇게 나타나는, 그러니까 좋았다가 한 3일 뒤에 또 다시 나빴다가 좋았다가 나빴다가 이걸 계속 반복을 해요. 그래서 심리적 불안감, 어려움, 뭐 고통 이런 걸 갖게 돼요. 예. 이걸 계속 반복하게 되는 거죠. 거의 뭐 한 2일에서 한 3일 주기로 이제 자기도 모르게 그 이상 심리에 이제 힘들어지게 돼요. 좋았다 나빴다 뭐 이런 것들을. 그래서 처음에는 매일매일 이제 그 분노를 하다가 나중에는 2, 3일 간격으로 이렇게 이제 나타나는 거죠. 그래서 이상심리의 작용 시간이 갈수록 이제 이상한 형태로 점점점 짧아져요. 합리화도 하고 뭐 그렇게 하니까. 그래서 이상심리가 당연하다는 그런 이제 무의식의 습관, 자기 틀, 합리화 이런 것들로 이제 일상생활이 점점점 이제 습관화되기 시작합니다. 근데 문제는 뭐냐면 이렇게 살아가는 자신이 이상해져 있다는 걸 몰라요. 이게 무의식화되어 있기 때문에. 그래서 어느 순간 자기도 모르게 그 하는 말과 행동에 주변 사람들이 힘들어하고 있다는 거죠. 이제 잘 모르는 거죠. 예. 그래서 그 이상 심리를 가지고 일상생활을 그냥 습관처럼 살아가게 돼요. 그래서 남편애도가 이제 발생되고 난 후에 이상 심리를 그 철저하게 치료를 하지 않으면은 결과적으로는 나도 모르게 하는 말과 행동이 이제 관계를 깨는, 그러니까 나는 잘했다고 생각하지만 이제 관계를 깨게 되는 그런 무서운 결과를 이제 갖게 되는 거죠. 그래서 대표적인 게, 이 이상심리의 대표적인 게 이상성욕이잖아요. 이상성욕. 예. 그, 이상성욕이 있을 때, 요거를 이제 잘 치료를 받고, 예. 그리고 남편이 좀 치료를 도와주면 괜찮은데, 이게 다른 남자의 맞바람으로 이제 이어지게 되잖아요. 그러면은 이게 어마무시한 히스테리 심리로 가요. 이거는 또 그 이상심리나 분노치료랑 또 다른 치료가 되는 거죠. 예. 그 다음에 우울이나 무기력, 심각한 어떤 컴플렉스, 어떤 우울이나 무기력, 그 다음에 그 컴플렉스, 여성 컴플렉스가 생겨요. 뭐 특히나 이제 상간녀에 대한 컴플렉스, 뭐 욕설, 뭐 폭언, 뭐 이런 것도 하게 되고, 뭐 쇼핑 중독, 예, 이런 거에도 노출이 되고, 성형 중독, 뭐 이런 거에도 이제 노출이 되고요. 심각한 취미생활, 예. 그 다음에 뭐 친구에게 집착하는 거, 뭐 이 남자 저 남자 만나서 성생활이 문란해지는 거, 예, 그 다음에 뭐 동성애 같은 거, 남자를 이제 그 비하하면서 혐오하면서 이제 뭐 여성 동성애 뭐 이런 거에 이제 집착하는 형태로 나타나는 거, 뭐 이런 이상한 그런 심리들이 이제 발현이 되기 시작하죠. 예. 그래서 남편애도로 인해서 아내의 상처가 깊어져서 생기는 이런 감정적인 문제들은 시간을 타고 심리적 고통에서 벗어나기 위한 수많은 노력이 또 다른 증상을 만들게 되죠. 그래서 아내는 자신의 상황을, 지금 현재 자신의 감정 상태를 잘 들여다 보시고 그냥 일시적으로 괜찮아졌다라고 안심하실 것이 아니라 철저한 치료를 하셔야 돼요. 예. 제가
그 외도 트라우마 치료를, 오랜 시간 해오면서, 그때 당시에 뭐 10년, 20년 전에 치료를 받으셨던 분들하고요, 치료를 받지 않으셨던 분들하고, 뭐 치료를 받으신 분들은 많지 않아요. 예, 정말 수많은 사람들이 남편에도 트라우마를 겪고 있지만, 뭐 비용이라던가 뭐 시간적인 자신이 하고 있는 일 뭐 이런 것 때문에 치료를 뒤로 미루신 분들은 몇 년 뒤에 외도를 반복적으로, 배우자 외도가 됐든 본인의 외도가 됐든 부부의 문제가 반복적으로 일어나고, 또 어떤 이상 심리와 같은 심리적인 문제도 발생을 했고, 그 다음에 자녀의 문제까지 이제 발생을 한 상태에서 굉장히 힘들게 살아가는 이제 그런 모습들을 이제 많이 보아왔죠. 그리고 어떤 경우에는 되게 잘 살고 있다라고 하시는 분들은 거의 이혼을 했거나 아니면 바깥으로 이제 이렇게 돌면서 그런 삶을 또 많이 사는 모습들을 보게 되었어요. 예. 굉장히 이제 그 불행한 삶을 사는 것이고, 그 나이대에 비해서 굉장히 많이 이제 이렇게 마음고생을 하다 보니까 많이 늙었거나 뭐 이런 모습들도 많이 이제, 보이고, 성격적으로 여유가 없어서 마음적으로 이제 행복하지 않으니까요. 성격이 굉장히 좀 난폭하기도 하고, 어떤 경우에는 너무 처져 있기도 하고, 그 얘기는 무슨 얘기냐면 이제 행복하지 않다는 거죠. 그죠? 예. 근데 정말 아주 적은 인원이지만 이 치료를 받으신 분들은요, 저희 치료의 핵심은 이게 치료가 끝나고 나면은 시간이 지날수록 더 행복해지는 특징이 있어요. 그러니까, 이 마음의 행복을 만들어가는 거기 때문에 마음의 문제가 해결이 되고, 이제 마음의 행복이 점점점 커질수록 과거의 그런 외도의 문제들은 그냥 일상의 그냥 작은 어떤 사건이었고, 그냥 삶의 일부분의 작은 사건으로 이제 되는데, 치료를 받지 않으신 분들은 이 외도 문제가 일상의 전부가 돼버리고 부부 문제의 전부가 되다 보니까 대화를 할 때, 부부가 대화를 할 때 외도 얘기만 하는 거예요. 외도 얘기. 그리고 또 싸우고 막 이런 것들을 이제 반복하시게 되는 거죠. 그래서 이 외도 트라우마를 겪은 아내분들은 반드시 이게 치료를 받으셔야 돼요. 특히나 이상심리에 대한 부분. 예, 이상심리에 대한 부분을 반드시 이거는 치료를 하셔야 돼요. 이거는 분노치료랑 좀 달라요. 이거는 기억된 감정을 치료하는 거기 때문에 하루아침에 치료가 되는 게 아니고 일정 기간, 예, 치료 기간, 기억된 감정들을 조금씩 좋게 해서 일정 기간 치료를 해야 되는 부분들이 있어서 이제 치료를 반드시 받으셔야만 합니다. 현재 이렇게 마음이 아프고 힘든데 이런 상태로 10년, 20년의 나의 모습을 꼭 한번 생각해 보시기를 바라요. 이런 감정 상태가 시간이 지나면 해결되는 것이 아니라 감정의 문제는 시간을 타고 더 안 좋은 감정으로 왜곡돼서 기억이 되기 때문에 꼭 이상심리에 대해서는 치료를 하시기를 권해드리고요. 이렇게 기억된 이상심리는 외도를 한 남편이나 자식들이 잘해준다고 그래서 이게 해결이 되는 게 아니에요. 이미 나의 생각이나 감정을 내가 기억하고 있기 때문에 상대가 잘하면 잘하는 대로, 변하면 변하는 대로 계속 또 나는 그런 어떤 불안함이나 이런 걸 느끼게 돼요. 예, 그래서 이 기억된 나의 이상심리와 감정, 그 다음에 여성으로서의 그런 가치, 그런 이상한 심리들을 치료해서 여성으로서의 가치를 발견하고 정말 행복하게 살아갈 수 있는 그런 내 자신을 위한 노력이 반드시 필요하다는 거를 아시고, 그냥 참고 그냥 이렇게 힘들게 견뎌가시는 삶은 별로 이제 도움이 안 되신다는 것을 꼭 아셨으면 좋겠습니다.